예,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날 다시 다우산업 나스닥 S&P 500이 다시 좀 좋은 모습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일단 지수 차트 한번 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다우산업 보겠습니다. 다우산업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 61선 지켜주는 척 하다가 확 밀어버렸어요. 목요일날. 그러면서 다시 금요일날 그래도 다시 웬만큼 다시 올라가 줬다. 지금 이 자리가 지금 중요한 자리입니다. 얘네들도 중요한 자리라는 걸 알아요. 일단 61선 다우산업은 깨졌습니다. 121선 60일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일단 목요일보다는 금요일 날이 좀 약간 매도세가 약간 좀 줄었어요. 그러면서 얘네들도 지금 바닥은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매수할 때는 매수하기에는 좋죠. 121선 기준을 잡고 그죠? 121선 기준을 잡고 매수를 하면 되니까. 처음 매수할 때 강하게 매수 가죠. 그런데 조정받을 때는 얘네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조정을 받을지를 몰라요. 일단 얘는 21선이 확 깨져버렸죠. 61선도 일단 깨졌습니다. 다우산업. 일단 얘기는 121선 마지막 지지력 테스트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 중간 60하고 121선 중간에서 지지할 수도 있고 지지력 테스트 할 수 있고 그건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도세는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나온다. 121선 중요하게 생각해야죠. 일봉상으로 여기가 깨져버린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니까 항상 준비는 하셔라. 이 자리는 뭡니까? 위기이자 기회죠. 위기이자 기회. 그죠? 항상 그렇습니다. 자리가. 밑에서 천천히 매수하셨던 분들은 그죠? 버틸 수 있는 자리잖아요. 버틸 수 있는 자리이기지만 하지만 새로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매수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그죠? 그분들한테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죠. 위기이자 항상 기회입니다. 떨어질 수도 있고 120선 깨고 내려갈 수도 있고 121선 지지 맞고 강력하게 지지하고 올라갈 수 있고 항상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일단 100 다우 산업은 61선은 깨졌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사실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121선 한번 잘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121선에서 한번 한 주라도 사보시고요. 121선을 강력하게 잘 지지해주고 있다. 다우산업이.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도 똑같이 거의 움직이죠. 61선은 깨졌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수요일날 올라가려고 했는데 21선 올라갔었죠. 갭상승으로. 그러면서 목요일날에는 확 밀어버렸습니다. 어디로 올라오냐. 내려갈 거다. 장난질을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겁을 먹고 금요일에는 팔았는데 다시 밑에서 잡아먹고 올라갔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나스닥은 매도세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바닥 신호는 이딴만 나왔었고요. 이런 조종장애는 바닥 신호가 한번 나왔다고 해서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조종장에서는 이런 바닥 신호가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때 잘 살펴보시고 매수하실 분들은 잘 매수하시고 파실 분들은 잘 파시면 되는 자리입니다. 나스닥이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되고요. 나스닥이 떨어질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올라왔을 때 파는 게 맞겠죠. 21선 부근만 오면 파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13,000포인트 1300포인트일까? 13,000포인트 맞죠? 13,000포인트 여기가 일단 저점이죠. 여기에서 강력하게 매수세가 한번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를 기점으로 13,000포인트 여기를 깨지지 않는다 그러면 조정 받을 때 한번 잘 보십시오. 조정을 받더라도 다시 한번 13,000포인트 여기를 깨지지 않는다. 그리고 121선을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천천히 관심을 갖고 매수를 해보시는 게 맞고 그죠?
여기를 깨져버린다. 13,000포인트가 깨져버린다. 그러면 다시 121선 금방 가겠죠. 그러면서 다시 121선을 봐야죠. 여기를 지지를 어떤 식으로 해주는지 확인을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되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얘처럼 강력하게 121선을 뚫어버리고 지지해 줄 때 강력하게 이런 모습이 나오고 21선, 5일선, 11선, 21선 타고 잘 갔는데 그죠? 61선을 깨져버렸다. 항상 많이 올라간 다음에 그죠? 매수할 때는 참 힘든 자리입니다.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지 나는 21선에서 지지해 줄 거라고 샀는데 확 밀어버릴 수도 있죠. 61선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확 밀어버리고 어디가 조정의 끝일지를 모릅니다. 그렇지만 얘는 일단 신호를 줬잖아요. 이 부분에서 한번 강하게 매수세는 들어왔다. 단 얘기는 이 기점으로 여기가 깨져버린다. 13,000포인트가 깨져버린다. 그러면 좀 더 조정이 깊어지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를 떨어졌는데 다시 떨어지면서 이 포인트를 잘 지지해준다. 그러면 조정이 좀 약하게 오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정장이 얼마나 길지 얼마나 짧을지는 모르죠. 항상 주식은 대응입니다. 대응일 수밖에 없어요. 좋은 자리에서 샀지만 갑자기 장이 안 좋아져서 밀어버린다. 지수가 안 좋아서 밀어버리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싸게 사야 된다는 겁니다. S&P 500도 거의 똑같이 움직이죠. 이 부분에서 잘 지지받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를 깨고 내려올 것이냐 4335포인트 여기를 깨고 내려올 것이고 다시 120을 가는지 항상 대응입니다. 대응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애플 보겠습니다. 애플 월봉상으로 그래도 얘는 강력하게 21선 중요됐습니다. 21선 강하게 뚫어버리고 잘 받고 5일선 타고 올라갔는데 장이 안 좋으니까 한번 5일선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모습이 나왔네요. 일봉 차트로 볼게요. 일봉 차트로 보시면 좋죠. 계속 121선 근처에서는 어떻게 매수세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매도세가 확 줄었고 얘는 금요일날 매수세가 들어왔다. 조금씩. 그렇다는 얘기는 121선을 타고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그나마 조금 더 높아졌죠. 밑으로 확 밀어버리는 것보다는. 그죠? 그런 식으로 보시고 나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 저 같으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밑에서 못 사고 새로 살려고 했다. 그렇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한 주라도 사보고 얘가 계속 잘 대응하고 잘 넘어가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매수하시는 게 맞겠죠. 장이 확 안 좋아지면 121선을 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걸 확실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새로 매수할 때는 조심스럽게 매수를 하셔라. 애플은 지금 121선에서 강력하게 그래도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121선 만약에 꼭 사시고 싶은 사람들은 새로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121선에서 조금씩 사시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121선이 이탈해 버린다.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 다 팔고 다시 한번 밑에서 기다리시는 게 맞겠습니다. 좋은 자리가 나왔다고 항상 몰빵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아직 조정장이잖아요. 그죠? 일단 이 부근에서는 강력하게 매수가 나오는 걸 확인했고 그러면 어디에서 계속 매도를 때리느냐 여기서 때릴 것이냐 여기서 때릴 것이냐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하시는 게 맞죠. 테슬라 보겠습니다. 테슬라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 얘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121선에서 한번 강하게 매수세는 한번 들어왔죠. 이 신호를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플하고 똑같습니다. 이 신호 여기를 그죠? 121선에서 일단 강하게 들어왔구나. 들어왔으면 보는 겁니다. 5일선, 11선 계속 타고 있고요. 21선, 그 다음에 61선이 남아있죠. 얘가 멀리서 보면 자동 추세선 이런 식으로 움직일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확 밀어버릴지 그리고 다시 여기까지 갈지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매수. 싸게 사지 않는 이유상 우리는 새로 살려고 하시면 항상 어떻게 된다? 긴장을 하고 조금씩 보면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위기를 파악하는 거죠. 처음 120에서 강하게 뚫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그죠? 지지 받을 때 이때 사시면 조금 편안하다. 가격대가 그래도 깡패라 낮은 가격에 사는 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121선 강하게 한번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다음에 또 내려오더라도 한번 관심 있게 가져와 보자라는 겁니다. 일단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여기까지 올라가는지 보시고요. 테슬라를 강력하게 매수할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때는 이때죠. 여기. 이 자동추세선 여기를 어떻게 뚫고 올라갔을 때, 그리고 지지해줄 때, 밑으로 조정받을 때, 그때 사시는 게 맞겠죠. 여기를, 그죠?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를 뚫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새로운 우상향으로 바뀐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 강하게 뚫고 가는 모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지지해주는 모습, 이런 식으로 갔을 때, 그죠? 이때가 저는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분위기 파악을 하는 거죠.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힘이 좋죠. 계속 논의 말씀드렸어요. 힘이 좋다. 얘는 61선이 깨지지 않아요.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나왔죠. 이렇게 한번 밀어버렸어도 다시 밑에서 잡아먹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얘는 똑같습니다. 61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거죠. 엔비디아는 더 할 게 없어요. 일단 실적 일정 다 나왔어요. 단기간으로 사고 파는 하는 애들 때문에 변동성이 있긴 있겠지만 얘는 일단 61선에서는 계속 지지해 주잖아요. 61선 근처 내려온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여기서 사야 될까 팔아야 될까. 그때 분위기 파악하고 나서 사시는 게 맞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양봉이 나온다. 밑으로 떨어졌을 때. 그러면 그때 따라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몰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100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 한 10에서 20%만 사는 거죠. 한 방에 몰빵해서 한 방에 수익을 얻으려고 하시면 조금만 흔들려도 멘탈이 흔들립니다. 항상 매수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애기 다루듯이 어린애들 갓난애기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드럽게 그리고 애기가 다칠까봐 천천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비유가 조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애기 다루듯이 매수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매수할 때는 애기는 어떻게 튈지 모르잖아요. 애기니까 조심조심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매수할 때는 항상 몰빵하시지 말고 좋은 자리가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